제3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1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경금 다음으로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력 동일하게 신월에 신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이죠. 경금도 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도 금이 되는 것인데, 월령 신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질 자체가 음양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일간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그런 것은 용신이 같으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격국으로 보더라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신의 치용법 자체도 차이가 있는데, 그는 이제 일간 스스로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것 경금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같은 것이고 강한 그런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대체적으로 무쇠 같은 것, 쇳덩어리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쇠 중에서도 무쇠 같은 거 있죠. 무쇠, 강철, 요즘 같으면 특수 합금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강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일반 철보다 더 강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특히나 탱크라든가 비행기 같은 거 만들 때, 비행기는 좀 약간 재질 알루미늄 합금 같은 거로 만들겠지만, 장갑차라든가 군용 무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강도가 세야지 무기가 탱크 같은 것이 폭탄을 맞든 걸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강철같이 이렇게 단단한 그런 것을 바로 경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신금은 양금이 아니라 음금이 되겠죠. 음금, 음에 해당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 양의 성질은 강하고 좀 단단한 그런 재질이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신금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철 딱 봤을 때 강철을 보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진 않죠. 강철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고 이 강철은 무게도 장난이 아니고 이런 곳에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받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요거는 금인데 쇠인데 요거는 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귀걸이 같은 것도, 장신구, 각종 금속으로 된 장신구 같은 것들을 다 신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경금 같은 경우는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 있죠. 전혀 사람이 인위적인 가공이 되지 않은 원철과 같은 개념의 금이 바로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 그죠? 땅에서 금방 캐낸 금광석도 있을 수가 있겠고, 땅에서 금방 철광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부처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안경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반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 단련 이렇게 써야죠.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같은 경우에는 금방 캐는 원철이라든가 아니면 녹슬고 좀 투박하고 그런 금이기 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신월이 태어났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어떤
어떤 그 카페에서 봤는데 이제 어저께 말하는 거, 이제 어저께 말하는 거다. 경금 이 신월에 태어난 어저께 말하는데 어저께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병원에 이제 뭐 산부인과를 갔는데 제왕절개를 많이 하더라. 오전인데 이렇게 해서 혹시 어저께가 길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금요일이고요. 다음이 토요일이고 요일이고 그 다음은 일요일이죠. 토요일 그 다음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때는 병원에서 놀라 그럽니다. 일 안 하려고 하죠. 부득이하게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진통이 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 날 분만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출산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태기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 날 사람 같으면 미리 목요일이라든가 이렇게 땡겨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아무래도 제왕절개 하는 그런 빈도수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닌데 이날이 길일일 수도 있고 길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뭐에 병원 일정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금요일날 제왕절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왕절개를 당하는 것이죠. 당하는 거 병원 스케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택이라고 달라서 아이 출산하는 것은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정확 안목이 필요한데 어저께 같은 경우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저께가 바로 여기였죠. 여기 이유사주 신축년 병신월 경자일이 되는 것인데 어저께 사시 정도의 출산 태계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신사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사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굉장히 왕하죠. 그 다음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토가 또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요것도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 뭐 신금 두 개 투출되어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 어저께 제가 신사시 설명하면서 사라고 하는 것은 화이지만은 경금이 사에 통근할 수 있다. 장생처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이 월령도 통근하게 되겠고요. 사에도 통근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금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자수가 있는 것은 제가 별로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수국하게 되면 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경금이 신호에 들어서 정화를 쓴다라고 했는데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 화가 들어올 때 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생시 자체가 뭐 오시가 아니라 사시기 때문에 정화는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거는 그냥 금 왕절에 사중 병화를 써서 조후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사시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갈 것이고요. 딸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근데 만약에 딸로 태어났을 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요 사시를 얻었기 때문에 사중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온기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가 많아지게 된 기해 경자 신주 수가 많아지게 되면 요 사화 하나 이 병은 어차피 신에 기반되어 있어서 그 용도가 크지 않을 것이고요. 사중 병화 가지고 조우하기는 좀 부족하죠. 또 아들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목화운으로 갈 때에는 화가 좀 너무 다시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딸보다는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것도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요렇게 가보대운 들어왔을 때 아들이었을 때 오늘 신자 수국도 되지만 또 가보가 들어왔을 때 좌우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세운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로 태어났을 때 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모시가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모시 만약에 이것이 사시를 지나서 오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자 합두되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좌우충이라고 하는 것에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시보단 물론 오중정화 관성 정관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건 좋지 못하고요. 또 신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화가 용신인데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갖다가 병화도 마찬가지고 일지 밑에 있는 오화도 수가
못 살게 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주는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이모시에 태어났는데 여명으로 태어났다. 이거 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시에 많이들 났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나마 오시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진시였다. 이거는 좋지 못하겠죠. 당연히 경진시가 이렇게 만약에 좀 더 있지. 다 7시 반에서 9시 반 경진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가 병화 있는데 병화 신의 뿌리 묶여 있죠. 이것도 금순으로 가면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차라리 좀 한습한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좀 빼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시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진시부터 시작해서 늦으면 술시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전 중에는 그래도 경진, 신사, 이모시 중에서 그래도 신사시가 가장 만약에 요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신사시가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 날짜가 이렇게 썩 좋은 날짜냐 그거는 이제 제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경진, 신사, 이모시 중에서는 신사시가 낫고요. 개미시보다도 신사시가 훨씬 낫다라고 하고 만약에 늦게 갑신 을류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좀 살아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다가 어저께 갑자기 사시에 제왕절개 많이 했다라고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어저께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거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필요치 않다. 여러분들 반지를 갖다가 다시 불에다 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걸로 만들면 되죠. 그거는 신금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걸로 만든다라고 하면 신금으로서의 가치는 버렸고 그냥 단순한 어떤 기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서의 그 쇳덩이를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결혼 반지는 결혼 반지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게 결혼 반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불로 녹여서 다른 반지를 만들었다? 그럼 그건 결혼 반지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들어진 자체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결혼 반지, 결혼 야물 같은 거는 훼손시키는 것보다는 잘 관리하고 잘 닦아서 쓰는 것이 좋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의 경금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 간목을 치용해야지만 경금으로서 용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보는 것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임수를 쓰는데 화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임수를 쓰는데 목을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임수를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달려있다?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토가 많으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면서 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이 많을 때는 임수를 쓰지만 이때는 목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것인데 오늘 원령은 신월이니까 신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금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가 되어 있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유 술서 방이 되면서 방향은 서쪽. 자, 신월은 신은 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어느 쪽이냐면 같은 서쪽이라도 얘는 남서쪽이 되는 것이고요. 유는 서쪽인데 바로 정방향이죠. 그래서 정서쪽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술은 북쪽이면 서쪽인데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북서쪽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술이 모두 서쪽이긴 하나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남서쪽, 유월은 정서쪽, 수월은 북서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월은 초추라고 해서 초가을이고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강한 그런 가을이 될 것이고요. 술월은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죠. 그래서 모추라고 해서 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유술을 모두 금왕절,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숙살지기라고 써요. 숙살지기 그냥 서늘하면서 좀 오싹한 느낌,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런 오싹한 느낌 같은 거 있죠. 그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죠. 겨울은 춥습니다. 이게 겨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름이 돋는 개념이라 잘못하면 얼어 죽죠. 그런 그 냉기, 혹한의 냉기가 수의 기운이라고 하면, 금의 기운은 좀 서늘하면서 조금만 버틸만 하네, 좀 시원하네, 요 정도의 개념. 화의 기운, 여름은 뜨겁죠. 잘못하면 열사병 걸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봄의 기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솜 이불처럼 따뜻한 온기를 목의 기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숙살하는 오싹한 기운이 강한 그런 계절입니다. 그것이 금의 계절이고요. 또 신유술월 모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오싹한 기운이 좀 많이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야? 신유술월이 금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써늘써늘하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궁이에 군불 지피는 거고 똑같습니다. 겨울에만 군불 지피는 게 아니고요. 가을도 추울 때는 군불 지피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도 비 많이 오게 되면 집안이 눅눅할 때 군불 지피죠. 요즘은 아파트 같은 데서는 여름에 장 맞아 가지고 집안이 눅눅해서 빨래도 좀 안 말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제습기를 돌리면 좀 좋긴 한데, 옛날에 제습기가 없었을 때는 보일러 돌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월부터는 4, 5, 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는 이제 신유술 해자축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즉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신월 금왕절이라고 했는데, 신월은 금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임관지. 그래서 금이 굉장히 왕한 그런 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라든가 오늘 신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일간, 오늘 신금일간,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죠.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신왕하면 관사를 지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한다 내지는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이 신월에 금이 왕할 때 화를 관사를 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경금은 정화 관성을 쓸 수 있지만은 신금은 관성을 쓰면 결혼 반지 녹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신앙사주는 관성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용신치용법에 해당이 되지만,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꼭 관성을 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서 억부용신법, 강한 자는 관성, 약한 자는 인성, 비견, 겁재, 이렇게 외우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신금 같은 경우 일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더라도 관성을 보기보다는 뭘 본다? 상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있어서 왕한 금의 기운을 설기하고, 그 다음에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신월은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신 안에는 뭐가 있다? 지장간에 신금 안에는 그 지장간에 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임수를 갖다가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원령과 달리 신에는 신중 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원령의 임수를 쓸 수 있는 것은 해 안에도 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는 원래 그 지장간 자체가 임수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경우, 특히 해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춥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서 뭘 해줘야 된다?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임수 자체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용신이 힘을 얻기 때문에 좋죠. 일간도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도 왕하죠. 그러면 능히 상관 임수를 감당할 수 있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지만, 역시나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뿔이 있는 병화가 있어서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생님, 신금은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병화 보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쓰는 병화는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용도? 그렇죠. 조후,
차가운 서늘한 날씨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조후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병화가 이렇게 일간하고 붙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묶여버리는 것이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병화를 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병화가 없고 정화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화를. 그러면 이거 정화가 신금을 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만약에 신금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을 녹이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또 임수 스스로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쉽게 신금을 갖다가 극해하려고는 하지 못합니다. 이때 정화를 쓰는 것도 신금을 녹이고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것도 조후의 용도는 있어요. 병화에 못지않게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조후를 할 수는 있지만은, 조후의 용도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후를 쓸 때는 반드시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쓰는 것이 매우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봐야 되는데, 투출되지 않아도 월령 임수를 쓸 수가 있고요. 사주 전반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것,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 내지는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월령이 신월이라 신금이 매금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신금 자체는 매우 작고 그런 보석과 같은 거기 때문에 양토의 무토를 보면 쉽게 매금될 수도 있고요. 또 무토가 신금을 또 더럽힐 수도 있기 때문에 토가 다시 투출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임수를 갖다 파극하게 되면 수가 탁해지거나 수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신금을 갖다가 도세죽하기도 좀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신금은 절대 무토 기토가 지지 한 점 정도 있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만약에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금에 해당되는 신금이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라고 했는데, 이 음금인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걸록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걸 겁재격으로 볼 것이냐?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크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이런 경우에도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 걸록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일간 자체가 원령을 특했기 때문에 신왕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경금 같은 경우에는 신월 6월 내지는 경금이 왕할 때는 정화 간목을 쓰지만은, 신금은 왕하면 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임수가 투출하지 않아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드러나는 것이 더 공력이 크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는 말씀드렸던 거고,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봤습니다. 신축일주가 되는 것이고, 저 축토는 신금 입장에서 편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주해주는 좋은 것이지만, 신금은 토로서 생주해주게 되면 신금 자체가 오금이 된다라고 하죠. 신금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경우에는 약하더라도 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뭘로 같은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신월의 금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다시 인성이 있어서 금을 생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빵빵한데 계속 먹어라 할 필요가 없죠. 원령 통근한 것이 그만큼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연지에도 다시 이렇게 축토를 봐가지고 축토 2개 신금한 일간이 매우 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금의 기운을 설계하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축토는 건토가 아니라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사주가 토가
금은 아니지만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기를 좀 가중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의 병화가 있어서 이걸로 조후하는 용도로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일간도 신금, 연애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병화가 두 신금하고 탐합하려고 하죠. 이거는 합해서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설명할 때는 바지 사장이 직장 나와서 일 안 하고 게임만 한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 병화라고 하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는 단점에다가 또 두 신금을 보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아름다운 두 여인 사이에 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병화가 제대로 자기의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사주가 매우 한습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화의 온기를 좀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볼 수 있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일지에 축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지지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합, 합이 있겠죠. 그래서 지지육합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축합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축토를 보게 되면 합해서 토로 화하려고 하고요. 더군다나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수는 뭐 땅속에 매몰되는 것이죠. 근데 솔직한 말로 자수가 있어서 신금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 신중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용도가 있어서 신중에 있는 임수는 좋지만, 자수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가을에 한기를 발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수는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저께 경자일 할 때도 경금이 일지에 자수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하고, 그거는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자축합토, 그 다음에 연지에 축토가 있으면은 이 무토는 약한 토가 아니기 때문에 신금을 작으면 오금 더럽히는 것이고요. 심하면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축시가 되면 무토처럼 신금을 매금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월에 신금 자체가 왕한 중에 다시 인성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신금이 일간 원령을 득해서 왕하지만 이거는 인성이 벌써 몇 개, 4개가 되잖아요. 4개. 모왕 자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신금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자체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으로서 토를 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무자시에 비하면 무술시는 무토가 술에 또 통근할 수 있고 축의 통근을 두 군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토다매금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토다매금이라고 하고요. 토후매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시들은 대체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경인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경금이 투출돼 있죠. 금왕절인 신월에, 신월 6월에 일간 신금일 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음간으로 보지 않고 거의 이런 거는 양간과 같이 됐기 때문에, 원래 신금은 제가 정화를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치용해서 신금을 단련한다라기보다는 이 정화를 치용해서 경금을 제해는 용도로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정관이 정화는 없고 병화 내지는 인중병화로서 조후하는 정도로서 쓸 수는 있지만 국세 자체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도 신금이 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단 좋은 점은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더 강해졌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지지로 토가 3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만약에 대운이라서 술토가 하기 때문에 진술충 되게 되면 임수가 흔들거리겠죠. 대운에서 미대운, 을미대운 왔을 때 충미충 때리게 되면 또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술을 탁하게 하거나 신금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천간으로 무토 기토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토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병화가 신금하고 신금에 묶여 있지만 병화가 5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병화를 전혀 100% 못 쓴다, 그렇지는 않고요. 병화를 한 100%에서
한 50%가량은 병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조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저번 신금일간 때도 말하겠지만 이 병화가 없었을 때는, 얘가 없었을 때는 이 병화 하나가 두 신금을 가지고 합하려고 해서 좀 안 좋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 병화는 얘하고 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병화는 얘 일간하고 합을 해서 합은 뭐 서로 맞지만은 이거는 솔직히 말로 합해서 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탐합하는 것이 많게 되면 사주가 좀 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이 많으면 지무원다 뜻이 오래가, 물론 이제 합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합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사주가 되게 신기하네, 그죠? 신축병신, 신축병신, 그죠? 이거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거 가지고 의미 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주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주어질 수는 있는데 신축 두 개가 있고 병신 두 개가 있으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때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나머지 8글자의 배합을 보다 보면 이런 사주들도 나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생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무자 기축시, 그 다음에 무술시는 일단 제껴놔야 되겠죠. 이런 생시는. 그 다음에 신묘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용도 있는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생시들 중에서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솔직한 말로 저 같은 경우는 여자로 태어날 때는 갑오시로 태어나는 게 좋겠고요. 뭐 글쎄 남자로 태어날 때는 뭐 임진시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임진시. 왜냐면 어차피 대운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진시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고, 또 뭐 병신시, 정유시는 안 됩니다. 정유시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정유시가 되면 칠살이 일간 옆에 붙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만약에 이게 정유시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남자로 태어났어. 그렇게 되면 초년운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매우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애가 좀 골골할 수도 있고, 좀 잔병치레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에 적응을 못 한다거나, 내지는 애가 좀 많이 소심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 손에 좀 많이 이끌리면서 살아야 되죠. 물론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신월에 유축 회금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리 일간이 왕하더라도 신금은 이렇게 화가 있는 것, 특히나 화가 많아지는 이런 대운을 만날 때는 반드시 병화는 둘째시더라도 칠살 옆에 있으면 매우 조금 위태위태하죠. 물론 직업은 좀 강한 직종을 가질 수는 있겠죠. 사슬이직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조금 위험 부담은 조금 줄여서 날짜를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